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영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3대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27살에 교세라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현재까지 지금은 타계를 하셨습니다. 올해 9월에 제가 타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분이 27세에 창업한 이래 이 교세라는 연 매출 60조 원에 육박한 하나로 60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시킨 분입니다. 맨몸으로 시작해서 한 회사를 일구고 또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세월의 풍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위기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그것만으로도 이분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로 이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바로 이 아메바 경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메바 경영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세라는 회사를 굉장히 교세라는 이 세라믹을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고 특히나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교세라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 교세라가 또 있죠. 우리 맹명관 사부님께서도 한국 교세라에 또 강의를 가신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나모리 가즈오가 일본 정부로부터 파산하고 있는 이 일본 항공을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자를 일본 항공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뒤에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자세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계열사 사장하고 이제 계속해서 면담을 했던 거예요. 한 100여 명이 되는 정도로 계열사 사장이 100명이면 이 일본 항공 회사의 규모를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사장이 100명이라니까요. 직원이 1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회사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이제 국적기 항공사죠. 그런데 이런 항공사가 방만한 경영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파산하게 된 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나모리 가지오는 리더들과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열사 사장 100여 명과 면담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회사 경영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일본항공이 파산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 계열사 사장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짐작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바로 사장들이 경영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방식, 마인드셋, 마음가짐, 태도 이게 다 동일한 말이죠. 잘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고방식, 마인드셋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외부의 시각으로 발견을 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각자의 사업을 우리들 스스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본항공은 당시에 이제 컨텍스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회사 부채가 2조 3천억에 하나로 34조였어요. 그래서 일본항공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단 3명의 교세라 회사의 직원만 데리고 일본항공에 들어간 이나모리 회장은 가장 먼저 아무런 책임감 없이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죠? 백일만 미처라는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이고 리더십 교육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몇 지사장님들은 가장 먼저 이 단톡 그 링크를 받자마자 바로 또 자신의 해당 지역의 링크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리더십이라고 봐요. 이렇게 상향식으로 흘러가고 또 하향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들, 또 그것이 또 상향식으로 피드백이 올라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나물 회장은 이것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리더하고 매니저를 철저히 구분했다. 리더는요, 앞서서 설선수범하는 사람이고, 매니저는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우리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리더인가 매니저인가? 리더는요, 본인이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희생에는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이 역할적 여러 가지 희생이 따르는 것이죠. 매니저는 좀 어떻게 보면 어, 좀 시켜서 하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좀 수동적 개념의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급여를 받으니까 혹은 어떤 수입 때문에 일을 하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자, 매니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건 이제 이나모리 가지오가 정의한 두 역할의 역할 규범의 정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리더란 높은 뜻을 품고 맹렬한 투지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다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이나모리 회장은 리더를 강조했다. 그래서 먼저 간부들에게 당신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할 요건은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종종 인용하는 메시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죠.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마음가짐과 철학과 태도를 배워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걸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너무나 반갑고, 이거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리더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7회에 걸쳐 저 70대의 노인이 3시간씩 하루에 한 달에 17회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남모리 회장이 간부들에게 회사가 도산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맥락을 아셔야 되는 것이, 일본항공은 지금 파산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뭐 언제 파산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회사인데,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비행기가 오고 갔단 말이에요. 즉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계속하고 승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회사가 적자고 파산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회사 부채가 34조라고요. 하나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공공기업으로서 급여를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 그들이 간부가 되었을 거고, 그들한테 리더십 교육부터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기술이 아니라 태도, 마음가짐이다. 이걸 직접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2,000명의 직원을, 이제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일본항공이 32,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걸 잘게 잘게 쪼개는 수천 개의 아메바 조직으로 재편했다. 여기서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죠. 계속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조직을 쪼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쪼개서 그 조직에 책임을 부여하는 경영 기법이 아메바 경영이에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비행기 한 대가 하나의 아메바가 되었고, 거기 있는 기장이 아메바의 팀장 역할을 했다.
그래서 각 비행기마다 실적 계산이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 교육도 계속되었다. 그러자 승무원들과 담당 정비원들의 근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정신 교육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이나모리 회장이 간부 교육을 시작했어요. 먼저 계열사 사장단부터 이 교육을 리더십 교육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계열사 사장들이 중간 리더들에게도 이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항공에 있는 경납고를 개조해서 임시 강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간 리더 교육을 하고 이 중간 리더들이 이나모리 회장의 이 경영 철학 리더십 교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32,000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강연장이 없어. 그래서 이나모리 회장이 중간 리더십 교육을 할 때 녹화한 영상을 직원들에게 계속 같이 시간에 교육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죠? 이나모리의 교세라 경영 철학이 일본 항공에 자리 잡고 일본 항공식 경영 철학이 그것이 바로 아메바 경영인 거고 그것이 여기에 정착해서 하나의 싱크로나이즈, 즉 일원화되고 통일화된 경영 철학, 우리가 서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경영 철학이 이식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비스 정신 교육도 계속 되니까 근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정비하는 정비원들의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일회용 컵 대신 자신의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셨다. 이게 뭐예요? 낭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했던 일들, 회사에서 제공되는 당연한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 회사의 저 적자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우리 조직을 흑자 전환시킬 것인가, 그럼 나부터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자. 일회용 컵을 종이컵 쓰는 대신 내가 머그잔을 써서 낭비를 줄이겠다는 태도로 바뀐다는 거죠. 정비 담당자는 장갑도 오늘 쓰고 버리고 새 장갑 쓰는 게 아니라 빨아서 다시 쓰고, 또 승무원들은 이 정신교육과 이 경영 철학을 그대로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승객은 내 가족이다, 소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 항공의 서비스가 개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은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에 큰 지진이 났었죠. 그때 저 고객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일본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먼저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철학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간으로서 올바름을 추구한다. 도덕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남을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직하라. 최선을 다한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가 각자가 정말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도덕 군자가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 또 그 만나는 사람부터 상호작용에 의해서 듣는 얘기, 또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용하는 범주와 또 수용을 내 것으로 내뱉는 아웃풋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게 돼서 나도 모르게 이 좋은 말들, 좋은 행동들이 내 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나모리 가주는 이들의 태도부터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임직원의 행복 추구가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회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내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회사 중심의 이 집단주의, 그리고 또 이타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근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레 개개인의 행복 만족도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부 고객, 즉 내 고객은 누구인가라는 환경 분석이 첫 번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고객까지 분석을 하는 환경 분석을 또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나모리 가족에게 배워야 되는 철학이다. 세 번째는 전 임직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주인이다, 경영자다, 리더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낭비는 점점 줄어들고 실적은 개선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나모리 가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본, 베이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34조의 적자를 기억해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흑자 V자 반등을 시키는 3년 만에 V자 반등을 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흑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건 내 회사다. 내 일이다. 내 고객이다. 내와 상관이 하나도 이문과 상관없어도 이타주의로 당신의 행복이 회사의 행복이고 곧 회사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생기기까지 얼만큼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 최전선에서 고객을 접대하는 직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회사는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라며 개개인의 책임감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거죠. 직원이 고객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의 행복을 리더들은 추구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직원들은 각자 개개인의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무책임하고 관료화된 예산제도. 그래서 일본항공은 예산을 항상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대로 어떤 일을 펼침에 있어서 보고라든지 책임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문에 예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10억을 어떻게 써도 누구 하나 평가하거나 견제하거나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는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썼는데 별거 없이 그 10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권력화된 집단이 돼버린 거고, 그로 인해서 회사와는 다른 개개인의 권력으로 개인주의와 어떤 이 집단 이기주의가 막 팽배해진 거죠. 우리 이거 경영학에서는 사일로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식물 곡식 저장 창고가 각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빗대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각자가 자기 방향대로 자기 팔을 각자가 흔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실적이 계속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업적 보고회를 통해서 각 본부 그리고 채산제별로 각자가 돈을 어떻게 쓰고, 또 우리 우리 채산제, 우리 부문의 목표는 이것이고, 그래서 실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예산은 이렇게 쓸 것입니다라는 것을 회장과 간부들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것이 수용 안 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정확하게 돈을 쓸 거면 너희가 쓴 이 돈은 회사의 돈이고 회사의 돈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거야. 한 푼도 낭비하지 마. 이것이 다 이제 인지가 된 거죠. 싱크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책임의식이 고양되더라. 그러니까 다들 한 푼을 쓸 때도 깊이 있게 숙고해서 낭비 없이 쓰는 그런 기업 문화가 정착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155일의 시간을 뭐 15분 동안, 20분 동안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낸 이 한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즉 내가 안 하면 남이 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사에 혹은 우리 회사에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 목표 속에서 나의 목표가 세워졌을 것이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남에게 친절히 대하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타주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중심적으로 하면 남이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남이 피곤하다는 것은 내 공동체가 피로해진다는 거고 성과와 이어진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로 결과가 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정말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경영 철학을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이 슬리밍그런 회사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슬리밍고의 철학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뤄나갈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들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 내 삶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가 생기려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수용해서 체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경영자의 메시지가 다시금 우리의 어떤 행동, 마음가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